들이대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먼저 도사고로 끝내주셔서 끝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 행동 않고 통솔에 잘 따라줘가지고 전체 일정에 전혀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서로들 젊은 친구 하면서 양보하고 협조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권역에서는 좀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동경 중심으로 않고 규슈로 가야 하는데 동경으로 한번 가자. 그걸 그렇게 정하면서 이제 약간 뭐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촌의 그 모습하고 약간 다르게 느껴졌던 것들이 좀 착오 아닌 착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마을에서 안 가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진짜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처음에 어르신들은 근데 의외로 보는 눈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도 농림부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만들려고 농림부 이 서기관들이랑 같이 여기로 왔는데, 일본의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굉장히 거창하게 막 소개를 해요.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아주 성공한 것처럼. 근데 나중에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이게 마을이 아니고 정이에요, 정. 군보다 약간 적은 그런 데에서 13농가가 민박을 하고 고용 효과가 아니 200원을 썼는데 고용 효과가 15명밖에 안 되고 20명밖에 안 되고,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농교류 그런 실적들도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이제 눈높이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눈높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듯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해외 선진지 사례라고 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좀 왜곡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일본과 한국의 제가 가장 큰 차이점들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농촌의 붕괴가 먼저 일본이 시작됐고 우리의 한 10년 뒤 모습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게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고, 이 사람들은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골이 있어야 도시도 있다. 그래서 공공의 재산으로 좀 생각을 해요. 이게 연금이나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한 부분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들었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정촌의 단위가 너무 다른 점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이 큰 장기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각각의 우리가 이렇게 가본 데 보면 보조금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사람들 자체가 장기 계획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어방의 시대가 나는 끝났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농촌에 있어서만큼 특히.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안 느껴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산간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전에 갔던 그런 데에서 야광원이 했었으면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히려 야광원 보면 주제는 중국 거죠. 한방은 중국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산간도 아닌 그냥 일반 농사 짓는 곳을 대체 장목으로 약초를 선택했어요. 굉장히 저는 이거저것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농림부에서 추천하는 테마공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모순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 일단 우리는 국가가요 장기 비전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전주 사람들이 아마야 얼마나 오겠습니까? 대전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이제는 세계. 저는 이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을
이제는 일본으로 뺏기지 않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런 모델들을 우리 권역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나라는 보조금 그냥 이렇게 그 주는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은 일방적 보조를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사전평가제 하죠. 사전에 그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거짓말을 많이 치고 해가지고 막 중간에 우리가 속여서 일단 올려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중간평가 해가지고 1단계 못하는 권역들을 잘라내버리잖아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 그래서 어제 부면장님 말씀하신 경쟁력이 있는 권역만 키운다, 경쟁력이 있는 농가만 키운다. 그 경쟁력에서 절대 그 양보하고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진장 네트워크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앞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을 가꾸기, 권역 가꾸기, 농가 가꾸기,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다 결합된 어떤 이런 모델들은 우리가 일본에서 지금 계속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해왔고, 이것들이 자생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농업, 농촌 이런 것들을요 국가의 공동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불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하고 재능을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 국민들이랑 같이 나눈다라는 이런 좀 대국적인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중국하고 뭐 동남아하고 나누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느끼셨다라고 그러면 그건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돌아다 보면 이런 게 문제죠. 생산은 따로, 가공 따로, 유통 따로, 이런 거 느끼시죠? 근데 우리 처음부터 전략이 생산, 가공, 유통, 관광, 휴양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립형 구조를 만들자. 이게 우리 이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걸 잘 하나씩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권역은 희망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 일본으로 굳이 선진제 결합하지 마라. 우리 권역으로 오면 이런 문제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좀 우리가 좀 장기적이고 좀 특화된 그런 모델들을 만드는 선도에 서야 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능길 권역이 해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 자부심 또 생겼어요. 이번에 와서 이게 어르신들하고 보는 눈이 저는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마지막이니까요. 제가 이거 갔다 왔던 거 쭉 한 번만 그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라이스 갤러리, 정부하고 농협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라이스 갤러리가 아닌 뮤지엄으로 바꿔서, 이게 박물관으로 바꿔서, 그것도 대도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쌀 관련 단체하고 농가들을 연결해서 공동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그 다음에 그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쌀은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이고 그걸 직거래를 그냥 다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좀 어떤 그 뭐죠? 그 가공 상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소포장 뭐 과자 생산 이런 것들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카조시에서는 60km 떨어진 이쪽에 도농 복합도시였잖아요. 카조시가 어딘지 아시죠? 처음에 갔던 거기 같은 경우는 관 주도의 도농교류를 추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점으로 봤던 것들은 그 카조시 미리관을 조성해서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관개발이나 농촌체험의 개발들을 축제하고 결합시켜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우노보리 그 잉어 그 깃발 있죠? 그런 거하고 태우찌 우동, 그 수타식 우동이나 이런 것들, 자기들의 자원들을 가지고 소박하지만 그것들을 했다는 거.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따지지 맙시다. 우리 권역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굉장히 뭐 쓸 게 많았어요. 우리 권역에서는 도농교류 거점이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거래가 일어나도록 하고 축제하고 직거래 장터를 결합한 이런 모델들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권역에서 만약 그
도농교류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접근성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은퇴농장이나 이런 거 주말농장의 개념보다는 은퇴농장형 결합형 휴양 뭐 농장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의 브랜드 없고 공동의 홍보 마케팅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자, 세 번째 갔던 로맨틱 빌리지, 두 번째에 갔었나요? 로맨틱 빌리지 같은 경우는 이건 농업임업 테마하고 시민공원을 결합한 그 테마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에서 만들었고 니코공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오게끔 하려고 해서 거점으로 만든 거. 미치노駅라고 하는 도로역, 도로 휴게소 이런 개념으로 보도 되는데 그게 테마가 좀 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장점은 농민들만 참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도시가 살기 위해서 농촌이 필요하고 농촌이 살기 위해서 공장도 필요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 마케팅하는 것들 똑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었고, 우리 권역 같은 경우 농업회사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주식회사나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는 거. 미사토 마치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브라부치, 크라이가르텐 같은 경우도 관광농원의 개념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구사토 마치 그쪽에 크라이가르텐에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관광의 이런 개념이 아닌 도시민 투자를 유치하고, 그것은 진짜 배부른 소리더라고요. 내가 다시 보니까 도시민들이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자원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권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안아줘야 할 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안아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광원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광원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지역 특산물을 개발하여 약초 테마공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산악이 아니에요. 이게 테마도 약간 좀 중국식으로 갖고 뭘 그 시장의 분석을 못했어요. 한방이라고 하는 시장의 분석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한방이 가지고 약이 돼버리면 갖게 되는 법적 제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농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약했고, 너무 규모가 커서 그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유지비를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마이너스 경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관 작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도 좀 미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역의 대응은, 우리는 산악의 특징을 살려서 작지만 효율적인 그 권역 전체 테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의 산림 우리 많잖아요. 그 다음에 400m 이상의 고도 이런 것들, 깨끗한 자연 환경들을 활용해서 자연 그대로의 산채들을 좀 이렇게 상품화하는 방법들도 좀 생각해야 돼요. 이것들의 소포장화, 그 다음에 우리의 산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교육을 결합시키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피곤하시죠? 이것에 대한 정리는, 규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가가지고 한번 주민교육 할 때 우리가 봤던 이곳의 특징과 규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이것을 세 가지를 정리하고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갖게 되는 그 효과는,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막 이것도 혼동스럽고 저것도 혼동스럽고, 집에 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거였어.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교육도 하게 되고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을을 대표로 해서 왔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작은 것들이 이렇게 그래도 하나씩 싹두고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해서 좋은 교육 만들고요. 선진지 견학 다니면서 하나씩 실천하게 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거 진짜 많이 느끼셨죠? 야, 이렇게 농촌이 앞으로 어려운데 진짜 젊은 놈들이 맨날 욕하고 그랬더만 그게 아니고 진짜 큰일 하고 있구나. 진짜 이거 내가 다시 봐야겠고, 이 생각도 같이 하셨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밀어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권역사업이 잘 되면
이 권역 사업은 반드시 잘 될 구조예요. 권역 사업이 잘 됐는데 공장이나 많아지고 외양간이나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뭐가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권역에 그 권역이 잘 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갖게 되는 지금 아직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권역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그런 구조를 반드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자 이제 눈 뜨시고요. 마을에 가시면 젊은 분들한테 부정적인 사람들 너희들은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대안이 있느냐, 내가 가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더라, 희망을 가지고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랍니까? 예. 자. 반드시 그렇게 하게요. 예. 오늘의 모든 교육은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가서 편집한 내용들은 20일 날 우리가 발대식 겸 주민 전체 교육을 하고 그때 군수님도 오세요. 그러면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날은 꼭 50명씩 모시고 오세요. 많이 오세요. 저녁 식사도 마련해 드리고 이번에 사진 찍었던 것들 다 편집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해 드렸던 것들 내용들을 PPT로 다 정리해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동경 땅은 누구도 그렇게 쉽게 아보지 못해요. 기본계가는 저도 여기는 처음이에요. 예? 20일 날 저 나락수매 있어요? 20일 날 저녁 때 해야 한다고요? 아니야, 낮에. 20일 날 1시인데 그러면 이제 수매하다. 화요일 맞죠? 그날 수매 있다고요? 수매가 양이 적으니까 네, 오전에 하고 오세요. 그럼 밥도 드시고 송구수님도 오시고 지사장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네, 그때 뵙도록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잘 안 오는 코스예요. 이 코스가 저기 농림부에서도 농림부에서도 이거 권하기는 하지만 쉽게 아보지 못할 곳을 어렵게 그래도 공부 열심히 많이 해주시고 많이 친절하게 4일 동안 무사하게 우리를 리드해 주신 우리 가이드 선생님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